자, 17번 문제를 풀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17번 문제에서 너네가 이제 보는 게 황상구리 수용액에 고체 아연 조각을 넣어 반응시켰더니 반응 전후의 수용액에 대한 자료이다. 학교 시험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죠. 이쪽 파트가 너네가 알다시피 뭐예요? 산화 한온 반응이죠. 그러면 일단 산화 한온 반응에 일단 체크한다면 산화 한온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죠. 반드시 동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산화라는 거는 산소가 뭐 할 때, 산소를 얻을 때 이렇게 얻을 때, 그 다음에 전자를 잃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한온이라는 거는 산소를 뭐 할 때, 잃을 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산소를 잃을 때, 전자를 얻을 때. 기본적으로 이게 머릿속에 있으셔야죠. 그리고 지금 17번 문제처럼 지금 항상 구리죠. 금속이죠. 아연, 금속이죠. 근데 너네가 알다시피 금속이라는 거는 양이온이 되기 쉽죠. 다시 말해서 전자를 잃기 쉽다 이거죠. 그러면 똑같이 금속이 있는 경우에 무조건 항상구리 수용액에 고체 아연을 넣으면 무조건 반응한다.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반응을 하지만 이렇게 어떤 수용액에 금속 조각을 넣었을 때 무조건 반응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완자라는 이런 문제집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EBS 교재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금속의 반응성 또는 이온화 경향성 이 부분을 언급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학교에 따라서 EBS 부교재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시험 문제가 반응을 안 할 때 그 부분도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만 좀 체크할게요. 다 나열을 할 수는 없고 아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어, 그다음에 은 이렇게 제일 많이 나오는 이 부분으로 좀 체크했는데 일단 이 부등호 쪽으로 아연철, 수소, 구리, 은 이렇게 있는데 이 아연철 이쪽이 반응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반응성이 크다 이 말은 이 금속들이 양이온이 되기 쉽다. 즉 다시 말해서 전자를 읽기 쉽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온 지금 항상 구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구리에서 구리 이온으로 이렇게 있죠. 근데 지금 아연을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했듯이 아연이 반응성이 더 구리보다 크고 즉 양이온이 되기 쉽다. 전자를 잃기 쉽다.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아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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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를 뭐 하는 거예요? 반응성이 크니까 이르는 거예요. 이뤄서 그 전자가 누구한테 갑니까? 불이 이온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어가지고 뭐가 돼요? 구리가 되는 거죠. 구리로 이제 속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연이라는 놈은 전자를 잃어서 즉 아연은 아연 이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산화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 구리 이온으로 있던 것이 전자를 얻어서 구리로 이르게 되면서 한온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 이 반응에서 처음에 구리 이온으로 있던 수용액에는 이온은 뭡니까? 푸른색이죠. 근데 이게 구리로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푸른색이 뭐 하겠어요? 옅어지겠죠. 옅어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전체 이온 수를 물어보죠. 그러면 이 전체 이온 수는 너네가 알다시피 아연은 E 플러스, 그렇죠? 그 다음에 구리는 또 E 플러스. 다시 말해서 아연 이온 되면서 전자 두 개를 잃고, 그 다음에 구리 이온은 전자 그 두 개를 얻어서 구리가 됨으로써 전체 이온 수는 변함 없다, 이렇게 체크해야죠. 이 전체 이온 수가 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산화 환원 반응의 이 실험에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봐보게요. 문제를 봐보시면 반응 전에는 지금 구리 이온, 그렇죠? CU2 플러스, 그 다음에 CU2 플러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푸른색으로 나타난 이유는 이 구리 이온 때문에 푸른색으로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반응 후에는 즉 뭐가 아연 조각이 아연이 아연 이온으로 됐죠. 그러면 선생님 아연이 전자 두 개를 이뤄서 아연 이온이 되면서 그 두 개 이룬 것이 누구한테? 구리한테 간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지금 이쪽에는 구리가 이온으로 있던 구리 몇 개가 두 개가 이렇게 속출이 됐겠죠. 그러면 이제 구리 이온이 없으니까 푸른색이 아니라 무색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럼 이 반응에서 아연은 전자를 잃었다. 전자를 잃었죠. 전자를 잃어서 뭐 됐어요? 산화된 거죠. 그 다음에 CuSO4 항상 구리 수용액의 색이 푸른색을 띠는 이유는 이 구리 이온 때문에 그렇다. 맞죠? 그 다음에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SO4-의 즉 항산 이온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 맞죠? 이 항산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 아닙니까?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그래, 잠깐만. 항산 이온,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수용액 속의 항산 이온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 맞죠? 잠깐만.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화 환원 반응의 학교 시험 문제나 모의고사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반응성 이 부분은 좀 더 알아두시는 게 더 좋겠죠. 뭐 여기에서 더 나아가자면 이 지금 금속으로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비금속에 해당되는 17쪽에 해당되는 그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17쪽에 해당되는 거는 너네가 알다시피 어, 플로어린, 플로어린 있죠. 그러면 플로어린이 반응성이 큽니다. 반응성이. 그 다음에 염소겠죠. 그 다음에 브로민이겠죠. 그 다음에 아이오딘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 플루오린 쪽으로 갈수록 자, 금속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크다. 이온화 경향성이 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자를 양이온이 되기 쉽지만 이 17쪽에 해당되는 비금속은 반응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전자를 잃기 쉬운 게 아니라 플로린 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얻기 쉽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17쪽 비금속 쪽 파트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또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17번 문제는 일단 결론은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